한 그릇의 따뜻한 이야기. 사연국밥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남구에 사는 60세 여자입니다. 저는 30살 무렵부터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밥집이었어요. 시골 장터 앞에서 집밥 정식이라는 손글씨 간판을 내걸었죠. 처음 문을 열었을 땐 손님이 하루 서너 명이었지만 입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단골이 됐습니다. 그 시절엔 입소문이 전부였죠. 사람들이 서로 소개하고 저 집 된장찌개가 진짜야 이런 말 한마디가 홍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손님들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신문을 읽던 아저씨들이 밥 먹으며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문자 보내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턴지 사진을 찍고 뭔가를 검색하고 QR코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도통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사장님 요즘은 다 카카오로 주문해요. 사장님 지도 등록하셨어요. 네이버에?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가 뭐 그런 걸 알아야 하나 난 그냥 밥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세상은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더군요. 어느 날 단골이었던 택시기사 아저씨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요즘은 여기가 지도에 안 떠서 찾기 힘들었어요, 사장님.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도에 안 뜬다니 내가 없는 가게처럼 된 건가? 그날 밤 식당 불을 끄고 주방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도 시대에 뒤처진 걸까? 손끝은 늘 굳은 살이 박였고 손님들과 수다 떨며 웃던 시절이 그립기도 했지만 요즘은 식당 문을 열어도 조용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는 더 힘들었죠. 단골들도 발길을 끊었고 그때부터 배달앱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요즘은 다 배달시켜 먹어요, 사장님.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성껏 끓인 국물은 손님이 직접 와서 먹어야 온전한 맛인데 이젠 화면으로만 주문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나는 그 세상에서 점점 잊혀지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변화를 가져다 준 건 의외로 아주 작은 일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한 젊은 부부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수줍은 미소로 메뉴판을 보더니 와, 여긴 진짜 옛날집 느낌이다. 요즘 이런데 보기 힘든데요. 하며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말했죠. 사장님, 이거 인스타에 올릴게요. 그날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인스타? 뭔가 낯선 외계어처럼 들렸어요. 그냥 웃으며 그래요 했지만 머릿속에 그 단어가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죠. 야, 그 인스타그램이 뭐냐?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진 올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진을 올리면 손님이 오나? 아들은 웃더군요. 요즘은 맛집 검색 다 거기로 해요. 엄마 가게도 거기다 올려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해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휴대폰을 켜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사진은 찍었는데 사라지고 글씨를 누르면 이상한 창이 뜨고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음날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스마트폰 기초반 모집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거든요. 접수 창구에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예순이에요. 잘 오셨어요. 이 수업 어머님 또래분들 많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이 시작되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첫날 선생님이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전원 켜기부터 시작합니다. 모두 웃었죠. 우리가 그건 할 줄 안다고요, 하하.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켜기, 저장, 문자 보내기, 갤러리 보기. 모든 게 낯설었어요. 터치가 안 되고 사진이 사라지고 화면이 돌아가 버리고 누군가는 아예 폰을 꺼버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 할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거 너무 어렵다. 나 그냥 손주 불러야겠다. 그 말이 내 귀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배워야지.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10시 가게 문을 닫고 주방에서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앞에 두고 사진 찍기 앨범 보기. 스스로 중얼거리며 연습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은 침침했지만 그 시간이 묘하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찌개 사진을 찍으려다 실수로 카메라 전환을 눌러 제 얼굴이 화면에 뜨더군요. 주름투성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나구나. 처음으로 스스로의 얼굴을 그렇게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남편은 제 모습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놈의 폰 가지고 뭐 하노 맨날 사진만 찍고 앉았네. 나도 배워보는 거야. 나도 세상 좀 알아야지. 그거 다 젊은 사람들 하는 거라 카더라. 괜히 시간만 버리지 말고자. 그 말에 서운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사진 찍기, 앨범 보기, 문자 보내기, 인스타그램 설치하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계정 만들기에서부터 막혔어요.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포함. 뭐가 뭔지 몰라서 결국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 저 그냥 이것 빼고 사진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어머님 계정이 있어야 올릴 수 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배운다는 건 참 겸손해지는 일이구나. 며칠 뒤 드디어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김치찌개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문장을 썼죠. 오늘도 김치찌개 끓였습니다. 단 한 줄.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댓글도 좋아요도. 하루가 지나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허무했습니다. 내가 괜히 한 건가? 그날은 식당 불을 끄고 한참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내 존재도 꺼진 것 같았어요. 그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된장찌개 돼요?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 한 줄에 다시 기운이 났습니다. 그래, 나답게 하자. 다음 날부터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깍두기, 멸치볶음. 그리고 조용히 올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엄마 생각나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음식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 댓글 받았다. 댓글이 뭐고? 누가 내 음식 보고 맛있다 했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날따라 제 마음은 유난히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낯선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인스타 보고 왔어요. 사진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세상이 나를 다시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엔 장을 보고, 점심엔 손님을 받고, 저녁엔 가게 정리 후 휴대폰을 켜는 게 하루의 마무리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건 괜찮았습니다.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나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세상이 변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가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사진 사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제 음식 사진이 화면 가득 보이더군요. 그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 그거 내가 올린 거 맞아요. 와, 진짜 손만 느껴져요. 저 이거 보고 일부러 왔어요. 그녀는 음식을 먹으며 계속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주방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 서러움, 무시받던 시간들이 다 떠올랐어요. 그래, 나도 세상에 보이고 있구나. 하지만 인생이 늘 순탄할 수는 없었죠. 그날 이후 더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상에서 또 한 번의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말하곤 했어요. 어머님들, 오늘 배운 거 집에서 꼭 복습하세요. 다들 예하고는 웃었지만 복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휴대폰을 만지면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낯설고 어려운 기계였는데 조금씩 내 손에 익어가는 느낌이랄까? 이제는 그 화면 속에 내가 사는 세상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은 문자 연습을 했습니다. 문자 보내기 눌러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죠. 그런데 다들 버벅거렸어요. 이거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 아이고, 손이 떨려서 잘못 눌렀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전화를 하지. 나는 그 틈에 몰래 아들에게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오늘 수업 열심히 들었다. 조심스럽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대박, 엄마가 문자 보냈네. 그 짧은 한 줄을 보고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웠어요. 사진 찍기, 동영상 보기, 유튜브 실행하기, 카카오톡 사용법. 하루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도 배워볼게요.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뭘 본다고. 그런데 막상 화면을 켜자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요리법, 여행지, 손자 돌봄, 건강 이야기.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출연하는 라디오 사연 영상들까지. 그날 처음 봤어요.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한 그릇 위로를. 낯선 문장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사연국밥이라는 채널이었죠. 라디오처럼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누군가의 인생이 조용히 들려오는 그 시간. 나는 그날 세상과 다시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내 편이 되어주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어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사장님이 그 김치찌개 집 사장님이라면서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손주가 SNS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하시대요. 하하. 그 말에 순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말했죠. 근데 사진이 좀 촌스럽더라고요. 요즘은 필터 같은 것도 해야 된다던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던지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찍은 건데 그게 뭐가 나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 맞아. 나이도 들었고 기술도 느리지만 내가 살아온 시간은 결코 촌스러운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이 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놈의 폰 좀 그만 만져라. 밥은 언제 하노? 손님 오면 바로 나가야지. 이거 하면서도 다 하지 않나? 요즘 세상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에휴, 됐다 됐어. 나이 들어서 별짓 다 하네. 그런다고 손님이 더 오나? 그 말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나는 늙었지.
하지만 늙었다고 다 멈춰야 해? 그날 밤 식당 불을 끄고 한참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보니 문득 떠오르더군요. 내가 이렇게 울면서도 포기 안 한 이유가 있잖아. 그때 제 가게 사진이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어요. 불빛 아래 반짝이는 국물. 그리고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 그게 제 인생의 냄새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지관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편집 배우는 법 아시는 분? 잠시 후 젊은 강사가 답장을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사진 예쁘게 만들어 봅시다. 그날부터 밤마다 화상통화를 하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밝기 조정, 색감 보정, 필터 추가. 어려웠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이렇게 눌러요. 오 이렇게 바뀌네 신기하다. 그렇죠. 스마트폰은 마법 같은 거예요. 그 말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마법 같은 세상. 그 말이 진짜로 나를 바꾸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내 인스타그램에는 음식 사진이 50장 넘게 쌓였습니다. 팔로워도 300명을 넘겼죠. 그 중에는 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댓글엔 엄마 손맛 같아요. 이런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점심은 여기서 먹고 싶다. 그 말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식당을 여는 아침이 설레었어요. 하지만 행복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계정이 로그인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잘 됐는데 오늘은 들어가지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래 로그인 안 돼? 아들이 확인하더니 말했죠. 엄마 이거 해킹당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게 뭔데 해킹이라니. 누가 엄마 계정 비밀번호 알아내서 들어간 거예요. 사진도 바뀌었어요. 화면에는 낯선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맛없다 사장님 불친절하다. 내 이름이 들어간 악성 댓글이었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손님이 줄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손님은 말했죠. 사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 올라왔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식당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복지관 강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계정 복구 같이 해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런 일 많아요.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그래 다시 하면 되지 뭐. 새 계정을 만들고 다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전에 나를 기억하던 손님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시 돌아오셨네요. 계정 잃어버리셔서 놀랐어요. 계속 응원했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그 세상 속 사람들 덕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당신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아니 이건 이제 내일이야. 나는 그만두면 다시 예전처럼 뒤로 갈 것 같아. 남편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좋다면 계속해라. 대신 밥은 같이 먹자. 자꾸 휴대폰 보면서 밥은 차갑게 두지 말고. 우린 그날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김이 나는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나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날 밤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나를 쉽게 잊지만 나는 나를 잊지 않기로 했다. 다시 시작한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장님 응원해요. 다시 맛보러 갈게요.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요. 그 댓글들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였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스마트폰 배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연결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연결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아침마다 휴대폰을 켜면 밤사이 달린 좋아요 알림이 반짝거렸어요. 사장님 오늘 반찬도 맛있어 보여요. 점심 먹고 싶은 집이에요. 엄마 생각나요. 그 짧은 댓글들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내 삶을 멀리서 응원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복지관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해시태그도 써보세요. 그게 뭐예요? 해시태그 부산 맛집 해시태그 된장찌개 이런 거요. 그럼 검색에 더 잘 떠요. 그날부터 나는 글마다 꼬박꼬박 해시태그를 붙였습니다. 해시태그 부산 맛집, 해시태그 엄마 손맛, 해시태그 밥이 그립다. 글씨 하나하나를 적으면서 내 음식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손맛밥상 하시는 분 맞으세요? 예, 그런데요. 부산 지역 라디오인데요. SNS로 보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라디오라니. 내가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인터뷰라니. 아니 제가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게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기술 배우시는지 소개하고 싶어서요. 결국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방송국 PD가 와서 사진을 찍고 이게 요즘 진짜 좋은 사례예요. 60대 사장님이 SNS로 식당 운영이라니 멋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울컥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세상에 보이는구나. 그날 라디오가 방송되고 나서 가게 앞엔 줄이 섰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여기 그 SNS 맛집이죠? 하며 찾아왔어요. 그날 하루에만 팔로워가 1000명 넘게 늘었죠. 아들도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완전 셀럽이에요. 셀럽이 뭐야? 유명인이라는 뜻이에요. 하.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났어요. 엄마도 해냈다.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오래 머물지 않더군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식당에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잘 나가신다면서요. 방송도 타고 팔로워도 많고 부럽네요. 말투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안엔 묘한 뾰족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이 뭐 그냥 운이 좋았죠. 그래도 요즘은 SNS가 다라더라. 나도 딸 시켜서 해보려는데. 사장님이 젊은 감각이 있으시네 하하. 그 말이 꼭 칭찬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주머니는 자꾸 내 가게 옆에 와서 서 있더군요. 사진도 몰래 찍고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말이에요. 그 집 음식이 방송은 탔는데 생각보다 별로라던데요. 그 이야기가 며칠 만에 돌았습니다. SNS 맛집이 알고 보니 별로래. 라디오 때문에 잠깐 반짝하는 거지. 소문이 퍼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식당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들이 하나같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눈앞이 흐려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갈게요.
그냥 밥 먹으러 가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보낸 사람은 지난번 라디오 인터뷰를 도와줬던 PD였습니다. 다음날 그는 정말로 왔습니다. 밥을 먹으며 말했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진짜는 결국 남아요. 그 말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뒤 라디오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번엔 영상 인터뷰도 가능하실까요? 영상이요? 네, 유튜브 채널용이에요. 요즘 시니어분들 중에 사장님 같은 분 없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PD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모습 그대로가 좋아요. 꾸미지 않아도 돼요. 결국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주방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손님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내가 휴대폰을 보며 웃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장님 촬영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방송에 나가요? 그럼요. 제목은 스마트폰으로 다시 만난 세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진다니.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댓글이 수천 개 달린 겁니다. 우리 엄마도 이런 용기 내셨으면 좋겠다. 진짜 멋진 분이다. 눈물 난다.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네요. 그 댓글들을 읽다가 나는 정말로 울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다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중엔 이상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연기 아니야? 이거 광고 같은데? 요즘 이런 스토리 너무 많아. 식상하다.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누군가는 꾸며낸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거짓이 아니야. 며칠 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들어왔어요. 조용히 앉더니 메뉴판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사장님이시죠? 예, 그런데요? 저 그 영상 보고 왔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식당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 후로는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는데 사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요. 오늘 여기 밥 먹으면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럼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다시 시작할 때는 따뜻한 게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참 좋네요. 따뜻한 게 좋아요. 그날 나는 그녀에게 밥을 내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이젠 단순한 밥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데우는 불씨가 되었구나. 그 후로 식당은 점점 더 붐볐습니다. 단골이 늘었고 젊은 손님들도 가족처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100만 넘었어요. 라디오 PD가 흥분해서 말했죠. 이제 진짜 전국구 스타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타는 무슨 그냥 밥하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세상 속에 있다. 며칠 뒤 동네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나를 헐뜯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그때 내가 질투가 났어요. 나도 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다르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질투라도 해야 젊은 거죠. 둘 다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휴대폰을 들고 새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사진엔 된장찌개가 김을 내며 끓고 있었고 글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차가워 보여도 따뜻한 국물은 늘 사람을 모읍니다. 오늘도 국물이 식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엔 수천 개의 하트가 달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눈부셨습니다. 가게는 매일 북적였고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이 내 이름을 알고 나의 음식을 기다린다는 것. 그건 평생 식당을 하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켜는 게 설렜습니다. 새로운 팔로워, 새로운 댓글.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사장님 화이팅이에요. 사장님 목소리 듣고 힘이 나요. 그 말들이 나를 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다가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손에서 국자가 떨어지고 몸이 휘청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손님이 붙잡아줘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몸이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피로 누적이에요. 과로가 심하십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식당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쉬셔야 해요. 지금은 몸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주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빴어요. 휴대폰을 켜니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댓글과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도 닫았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지 3일째 되는 날, 문 앞에 누군가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하얀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국물이 그리워요. 다시 보고 싶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게 다 그냥 화면 속 일이 아니었구나. 진짜 사람들이 있었구나. 다음 날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게 앞엔 손님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요즘 소식이 없어서.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 조금 아파서 그랬어요. 이제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그날은 국물이 더 짙게 끓었습니다. 오랜만에 주방에 서니 눈물이 솟구쳤어요. 그날 밤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글을 썼습니다. 며칠 동안 쉬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 앞에 놓인 편지 한 장 덕분에 다시 국을 끓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글에는 그날 하루에만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장님 건강이 제일이에요. 사장님 없으면 허전했어요. 다시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나는 또 울었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이렇게 나를 품어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은 또 한 번 시련을 데려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겹쳤네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작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당신 괜찮아? 그놈의 폰이나 만지지 그랬어.
이제 내가 누워있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미안했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해 못했지. 괜히 바보처럼 질투했어. 폰이 당신을 뺏어가는 줄 알았어.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 폰이 나를 다시 살렸어. 그리고 지금은 이 폰 덕분에 당신과도 다시 얘기하는 거야. 남편은 결국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었고 그동안 나는 식당을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 손님들이 가게 문 앞에 작은 쪽지들을 붙여놨더군요. 사장님 얼른 나와요. 된장찌개가 그리워요.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걸 보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평생 밥만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퇴원하던 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둘이서 같이 해보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폰 배워야겠다. 나도 사진 좀 찍어보자. 그날 저녁 우린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서툰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자 플래시가 번쩍하고 켜졌어요. 오케이 찍혔네. 당신 눈 감았잖아. 아유 또 찍자. 우린 그렇게 웃으며 수십 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들엔 우리의 세월이, 눈물이, 웃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그 사진 중 하나를 골라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죠. 글엔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웃습니다. 늦은 나이에 배운 기술로 다시 젊은 시절의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사랑은 익숙한 얼굴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 글은 지금까지 내가 올린 게시물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어요. 진짜 부부의 이야기네요. 울었어요. 이런 사랑은 요즘 보기 힘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웃으셨으면. 그날 이후 우린 둘이서 가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계산대에서 카드 결제를 배우고 나는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가끔 남편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올릴게 해시 뭐라더라 그거. 해시태그? 그래 그거 해시태그 우리 집밥 최고. 둘 다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 PD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 영상 기억나시죠? 그게요 지금 조회수 500만 넘었어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장님 덕분에 우리 엄마가 스마트폰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도 이제 인스타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니. 그게 가능할까? PD는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진짜니까 가능하죠. 사람들은 진심에 반응해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가게 불을 끄고 주방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국자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냄비 안에 내 인생이 다 있구나. 끓어오르는 된장국의 김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김 사이로 내 지난 세월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손님이 없던 겨울, 남편과의 싸움, 그리고 휴대폰 화면 속의 작은 희망.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든 국물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웁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국물은 식어도 마음은 다시 데워집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 밑에는 라디오에서 듣던 그 문장을 썼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한 그릇 위로를. 며칠 뒤
PD가 나에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명패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부산시 스마트라이프 명예 홍보대사 김선자.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반짝이는 순간이 올 줄이야. 이제 나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늦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세상을 배웠고, 사람을 배웠고, 마지막엔 나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밤,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사진 속, 젊은 시절에 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남편의 얼굴이 함께 있었죠.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참 멀리도 왔다. 그래도 국물은 아직 뜨겁다. 그 후로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던 그날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가게 앞에 간판도 여러 번 바뀌었고 거리의 가로수도 몇 번은 잎을 갈아입었죠. 이제 나는 이른이 되었습니다. 머리엔 흰빛이 더 섞였지만 아직도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엽니다. 된장국이 끓는 냄비 옆에서 휴대폰 알림음이 살짝 울립니다. 띵.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엄마가 밥 해먹기 시작했어요. 그 한 줄 한 줄이 이젠 내 하루의 아침 인사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내 옆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고집은 여전하지만 이젠 나보다 더 SNS를 잘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사진 올렸어. 해시 모시기 달았는데 봐봐. 해시태그? 그래 그거. 해시태그 우리 부부의 된장찌개. 해시태그 국물은 식지 않는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묻은 세월이 참 따뜻했습니다. 가게에는 새 손님들도 많지만 이제는 오래된 손님들도 자주 옵니다. 그중엔 젊은 시절 내 가게를 드나들던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찾아옵니다. 사장님 아직도 하세요. 대단하시네. 에이 그냥 하는 거지요. 그땐 우리가 젊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그 국물 맛이 아직도 나요. 그 말을 들으면 내 몸은 늙어도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학교 숙제를 하다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영상 과제 해야 하는데 도와줘요. 영상 과제? 응 유튜브에 올려야 된대요. 편집도 하고 자막도 넣어야 돼요. 나는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가 그런 건 잘 몰라. 대신 밥이나 해줄게. 그랬더니 손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할머니도 유튜브 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해요? 손녀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죠. 화면엔 내 영상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사연처럼 나의 이야기를 정리한 영상. 조회수는 100만이 넘었고 댓글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라디오 PD가 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유튜브에 올려뒀던 겁니다. 사장님 덕분에 세상을 배우고 다시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영상 제목은 바로 스마트폰으로 다시 만난 세상이었어요. 손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공부 잘해서 의사나 선생님 돼야지. 아니요 나는 사람들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꿈이 될 수도 있구나. 요즘 나는 손녀에게 요리를 가르칩니다. 밥은 물을 믿지 말고 쌀을 믿어야 돼. 사람도 그래. 겉보다 속이 중요해. 손녀는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습니다. 할머니 이거 릴스에 올릴래요. 릴스가 뭐야? 짧은 영상이에요.
할머니 요리하는 거 찍으면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손녀는 내 손끝에 시간을 찍고 나는 손녀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화면 속에서 세대가 바뀌지만 국물의 김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처럼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그날 밤 평온하게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내가 올린 마지막 게시물이 떠 있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된장국 끓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 글 밑에 그가 남긴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여보. 국물 맛이 인생 같아요. 나는 그 댓글을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빈 의자와 냄비가 그의 부재를 말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 알림이 떴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사장님 보고 싶어요. 사장님 된장국 생각나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나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국물은 식으면 안 돼. 그날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주방에서 냄비를 올리고 천천히 된장을 풀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향이 번지자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끓인다. 당신이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사진이 걸린 벽 앞에서 살짝 웃으며 찍은 내 모습이었죠. 그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물은 식어도 사랑은 남습니다. 이 맛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보던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예뻐요. 사람들 또 감동하겠다. 그래, 그런가 보지. 할머니, 이제 사연국밥 같은 거 진짜 하셔도 되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알아. 내가 예전에 들었던 라디오 이름이 바로 사연국밥이었단다. 그 목소리가 나한테 처음 용기를 줬지. 그때 그 라디오 덕분에 할머니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손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할머니처럼 나도 누군가의 라디오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되지. 말 한마디에도 국물이 담기면 그건 다 사연국밥이야. 그날 이후 손녀는 가게 일을 도왔고 짧은 영상으로 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3000번째 된장찌개. 오늘은 할머니가 댓글 읽다가 울었어요. 오늘은 손님이랑 사진 찍었어요. 그 영상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엔 이런 말들이 달렸어요. 이제는 손녀가 이어가네, 멋지다. 세대가 이어지는 국물 이야기네요. 이게 진짜 가족 콘텐츠지. 나는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밥집 이야기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야기야. 이 국물이 바로 인생이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 내 손은 많이 느려졌습니다. 국자를 들 때마다 팔이 아프지만 손녀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할머니, 조금만 쉬어요. 내가 할게요. 아니야, 된장은 내가 풀어야 맛이 나지. 그럼 옆에서 사진만 찍을게요. 손녀는 내 옆에서 웃습니다. 그 웃음이 꼭 옛날에 나를 처음 찍어주던 젊은 PD의 미소 같았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이어지나 봅니다. 사람이 떠나도 웃음과 향기는 남아서 다른 세대를 따뜻하게 덮습니다. 이제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은 그냥 도구야. 하지만 그걸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마법이지. 내 인생 후반부는 그 마법 덕분에 다시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줬고 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기술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오늘도 가게 문을 닫기 전에
손녀가 사진을 찍습니다. 할머니 오늘 자막은 뭐라고 써요? 이렇게 써. 사랑은 식지 않는다 국물처럼.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된장국을 한 숟갈 뜹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따뜻한 그 맛이 내 인생의 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었지. 뜨겁고 짠 국물 같은 삶. 그리고 그날 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70살 김선자입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며 세상을 다시 만났고 사람을 다시 알게 됐고 마지막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따뜻한 국물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글이 올라간 다음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국물처럼 오래 남을게요.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저도 살아갑니다. 그날 이후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국자는 손녀가 들 차례니까요.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남겨주세요. 사연국밥이었습니다.